자, 2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2 15문제. 자, 푸신 거 같이 리뷰를 해 보죠. 자, 변함없이 이번 달도 자, 적재적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자막을 통해서 스크립트 대본을 띄워 드릴 테니까 화면에 집중하셔서 소리 듣고 같이 입으로 따라 하시면서 15문제 같이 한번 그 리뷰와 함께 또 공부를 잘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Part 2는 어쨌든 질문과 그다음에 짧은 선택지를 쭉 들으시면서 가능한 한 가능한 한이죠. 아마 5번, 10번까지 들었는데 뭐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대본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최대한 듣기로만 해결을 해보시려고 하는 게 좋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선택지 내용도 아무것도 없이 듣기로만 100% 해결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자연스럽게 듣고 따라하다 보면은 자 이게 꼭 내가 직접 하는 말처럼 순간적으로 이제 문장이 암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땅에 암기하듯이 덮어놓고 뭘 써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번 따라하다가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서 내가 쭉 한번 뱉어보는 내 말처럼 그런 훈련을 쭉 스피드 있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주 이제 초보자라면 받아쓰기 약간 일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굳이 다 하나하나 써보지 마시고 쓴다는 느낌으로 입으로 계속 따라해보는 이런 것이 시간 투자 대비 더 많은 학습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11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Number 11. When's the new product launching day? When's the new product launching day? 자, when product launching day. 자, 음사만 잘 잡으면 일단 가장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When's the new product launching day? 자, 정확하게 이제 when is가 축약돼서 when's 이렇게 보죠. When's the new product launching day? 자, launch라고 하면 신제품을 출시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토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launch a new product라고도 하고 the launch 자리에 release, R-E-L-E-S-A-S-E release a product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launch a new product 혹은 release a new product 하면 신제품을 출시하다라는 또 동사 어구도 L씨건 R씨건 간에 잘 나오니까 표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돌아가면 자, 신제품 출시한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들어보죠. A. At the Brown Hotel. At the Brown Hotel. At the Brown Hotel. 자, 이건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프로덕트 런칭을 어디서 합니까? 라고 장소를 물어봐야죠. 자, where 묻지 않았고요. when으로 물었습니다. 자, when으로 물을 때 where에 대한 답으로 오답이 잘 나오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잘 나오니까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hen만 잘 들으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지만 음사를 잠깐 놓치면 이게 장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오인을 하면 해당되는 이제 오답이 꼭 이렇게 매력도 높게 나오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주 내는 것은 실제로 이제 ET에서 출제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when 의문사하고 where 의문사를 이제 이 수험자들이 헷갈린다 이런 분석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 걸 기반으로 문제를 낸 것이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답이었고요. B. B번. Let me check the schedule. Let me check the schedule. Let me check the schedule 이라고 합니다. 자,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죠. 시간의 정보를 물었는데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답이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정보를 주는 걸 약간 유보한 채로 내가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논리상.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The show is tomorrow. The show is tomorrow. 조심해야 돼요. tomorrow만 듣고 정답으로 가지 않도록. 자, 매력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앞에가 the show예요. show라는 건 우리도 show라는 말 쓰니까 그런 의미가 되게 되면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시죠. 극장에서 하는 show죠. 춤이나 노래가 들어간 어떤 공연물, production을 얘기하기도 하고 극장, 상영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몇 시 하는 show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6시 거, 8시 거, showing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자, 그런 맥락에 쌓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TV, 라디오의 프로그램도 show라고 합니다. 그래서 7시에 하는 TV에서 하는 show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매끄럽게 번역을 하면 7시에 하는 TV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맥락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new product launching 하는 이 새로운 신제품 하는 그런 날에 하는 어떤 행사 따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show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받기가 정답이 되지 않죠. 정답은 B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죠. Number 12. 자, 12번. Doesn't the grocery stay open 24 hours every day?
Doesn't the grocery stay open 24 hours every day? 자, 이제 British accent로 발음이 됐고요. 자, grocery라고 하면은 식료품점을 얘기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grocery store이라고 이제 많이 씁니다만, 이제 grocery 자체가 또 식료품 잡화점을 얘기하기도 하죠. 혹은 뭐 이제 또 미국 영어에서는 뭐 슈퍼마켓이라고 사용되는 경우,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식료품점이 stay open. 자, 문을 연 채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여는데, Doesn't the grocery stay open 24 hours every day? 뒤에 24 hours every day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 24시간 문을 연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부정어문의 앞에 그 doesn't라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stay open의 내용이 맞으면 yes 관련된 부연 설명, 그렇지 않다면 no 하고 관련된 부연 설명이 나오면 되겠죠. 물론 yes나 no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A.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역시 British English로 발음되겠습니다. It doesn't matter. 자, 중요하지 않아요. It is not important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 24시간 문을 열지 않나요라고 그랬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연결이 안 되죠. 오답이고. B. doesn't가 그냥 중복되어 있는 거죠. No, she doesn't want to stay. 자, no, she doesn't want to stay. 자, 문 열지 않아요라고 no라고 했는데 뒤에 그녀가 머물러 있고 싶지 않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니죠. stay라는 동사를 그냥 중복시켜서 만든 오답입니다. C. 자, 내용은 전혀 관계없었고. No, only on weekends. 자, 괜찮아요? No, only on weekends. No, only on weekends 라고 발음하죠. 자, 그래서 weekend라고 하지 않고 영국식으로 weekend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K 사운드도 이렇게 이게 아니라 강세가 이음절에 있으면서 강세가 음절에 첫 자음으로 크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weekend 이렇게 들리죠. 자, 발음이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매일 24시간 문을 엽니까? 아니에요. 주말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weekdays 동안은 자, 그죠? stay open 24 hours a day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논리상 맞는 얘기죠.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자, 다음 문제. Number 13. 13번. Would you mind moving your seat over? Would you mind moving your seat over? Would you mind moving your seat over? 자, over이라는 것은 뭐를 이렇게 건너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뭐가 있지 않더라도 가상으로 뭐가 건너가는. 그래서 우리도 뭐 옆집 사람한테 집으로 건너오세요라고 할 때 come over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would you mind moving your seat over 하면은 자, 좌석을 좀 이렇게 건너 다른 장소로 옮겨 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옮겨 주시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정중하게. Would you mind moving your seat over? 자, mind의 답변은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A. I'm sorry, I didn't know I was taking up that much room. 괜찮아요? I'm sorry, 죄송합니다. 좌석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는 것은 좌석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어떤 좌석이랄지 하면 이동이 통로하는 것을 블로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I'm sorry, 죄송합니다. I didn't know I was taking up that much room. 자, I didn't know I was taking up that much room 이라고 해요. 답이 되는 거죠. take up이라고 하면 뭐를 차지하다 의미예요. 뒤에 이제 공간이 오면 room이라는 건 이제 불가사명사로 공간의 의미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그리고 당연히 뒤에 이어진 행동은 이제 그렇죠, 좌석으로 옮기는 게 되겠죠. 답이 A번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B. The moving day is this weekend. 자, the moving day is this weekend. 자, 이사하는 날이 이번 주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moving. 다른 의미에 사용됐습니다만, 자, 이제 동일한 발음의 단어를 함정으로 만들었고요. C. C번. These seats are very comfortable. 자, these seats are very comfortable. 자, 이 의자가 굉장히, 좌석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eat를 역시 중복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자, 전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 would you mind, 혹은 do you mind 라고 했을 때, not at all. 뭐, 영국식 발음을 하면 not at all. 이렇게 발음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f course not. 이렇게 해서, 긍정의 답변으로 전혀 꺼려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들 나올 수 있죠. 그리고 sure. 그러니까 이런 맥락과 달리 뭘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혹은 내가 뭘 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 sure, go ahead. 물론이에요. 하세요. So,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 할 때, sure, go ahead.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sure이라는 게 물론 꺼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라는 허락의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yes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I mind, 꺼려 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sure는 괜찮지만 그 자리에다 그럼 yes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답변까지 토익에 등장을 하고 실제 conversation에서 등장하는 표현들이니까 같이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Number 14. 14번. Where should we hang up these frames? Where should we hang up these frames? 자, where 잡았어요? Where should we hang up these frames? Where should we hang up these frames? Where should we hang up these frames? 자, frame, 그죠? 틀. 나무나 금속으로 된 틀, 액자. 혹은 뭐 가구나 건물, 차량의 뼈대. frame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경, 텔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액자라고 이제 번역을 해보면, 자, 이 액자들 혹은 이 틀들을 어디다 저희가 걸면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장소라고. The cafeteria will be the best spot. 자, 괜찮아요? The cafeteria will be the best spot. The cafeteria will be the best spot. 장소죠. 자, 그래서 cafeteria, 뭐 학교라면 이제 구내 식당이고, 학교 식당, 그 다음에 회사라면 이제 구내 식당이 될 텐데, 자, cafeteria가 가장 최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이 되겠네요. A번. B. B번. I prefer the square one. I prefer the square one. 저는, 그죠. 정사각형 모양이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레임의 모양, 그죠? 이게 뭐 rectangular one. 직사각형 것인지 아니면 뭐 그 square one. 정사각형이자 뭐 round. 뭐 원형인지 뭐 이런 것들 연상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해서 오답을 만든 거였습니다. 안 되겠고요. C. Let me do it this afternoon. Let me do it this afternoon. 자, 이번 오후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hang up the frames, 그 틀을 액자를 걸으라고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제가 오후에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부탁한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역시 정답이 안 되겠네요. 자, 15번입니다. Number 15. 자, 보죠. Who needs the list of the attendance for the symposium? Who needs the list of the attendance for 자, who needs the list of the attendance? Who needs the list of the attendance for the symposium? 자, of the symposium이에요. 심포지엄의 attendance의 목록을 누가 필요하니? 그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who라는 의문사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가셔야 했고요. 자, attendant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돌보는 종업원, 안내원을 얘기합니다. attend를 하는 참석자라는 단어는 attendee가 있죠. attendee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의 의미는 심포지엄에서 안내를 할 사람, 안내를 하는 사람들, 심포지엄의 안내원들의 목록을 누가 필요하냐, 그걸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셔야지 정확합니다. attendant와 attendee 헷갈리지 않도록 어휘 문제로 뭐 RC Part 5 같은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A. I'm sorry, it is full. 자, I'm sorry, it is full. 미안합니다. 가득 찼어요. 그죠? 뭐 리스트가 찼다거나 아니면은 참석하는 사람들 혹은 안내원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찼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연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참조를 만든 겁니다. 안 되고요. B. 자, 리스트가 누가 필요하냐? Ms. Lewis wanted one. 다 됐나요? Ms. Lewis wanted one. Miss Lewis wanted one. 자, Miss Lewis가 하나 원했었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원했었다. 자, 간접적인 답변이 되죠. 자, B번이 답이고요. C. I think Mr. Taylor will be perfect. 자, 조심해야 돼요. I think Mr. Taylor 자, Mr. Taylor은 사람 이름이 나왔지만 I think Mr. Taylor will be perfect. Mr. Taylor will be perfect. Mr. Taylor가 아주 안성맞춤일 것이다. 완벽할 것이다. 그 심포지움의 안내원을 하기에 어텐던트로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리스트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완벽할 것이다. 어떤 위치에 혹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미가 되니까 연결이 안 되죠. B번에 어떤 사람이 원했었다라는 것이 적절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B번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16번입니다. Number 16. You haven't seen Miss Bailey today, have you? 자, 부가어문이었네요. You haven't seen Miss Bailey today. You haven't seen Mr. Bailey today. 자, 오늘 베일리 씨를, Miss Bailey를 자, 보지 못했죠. You haven't seen Miss Bailey today, have you? Have you?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상대방이 Miss Bailey를 오늘 못 봤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Have you?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꼬리가 올라가는 것은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정확하게 내가 말하는 이제 내 얘기를 듣는 listener, 상대방이 이 미스 베일리를 본지 안 본지를 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못 보셨죠? 그렇지 않나요? 봤나요? 못 봤나요? 부가 의문의 말꼬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죠. 진짜 질문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확실하게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그냥 한번 맞장구를 쳐달라고 동의를 구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어쨌든 말꼬리가 올라와서 have you? 자, 정확하게 몰라요. 봤냐 안 봤냐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A. Yes, I have been there. 자, yes 하면 내가 미스 베일리를 봤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I have been there. 거기 가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특정 장소를 가봤느냐를 묻는 게 아니었고 누구를 보았느냐를 물었으니까 안 되고. B. 2번. Sure, I have some free time this afternoon. Sure. 물론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가 연결돼야 되는데 I have some free tim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좀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있다. 역시 적절하지 않죠. 자, C. B번. I think she is off today. I think she is off today. I think she's off today. 자, somebody's off라고 하면 B번이죠. 오늘 근무 안 하는. on이라고 하면 duty가 있는 것이고. 네. 자, 그래서 오늘 봤나요? 못 봤나요? 오늘 쉬는 것 같은데? 자,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은 못 본 거죠. 근데 간접적으로. 그래서 오늘 쉬는 것 같다라고 짐작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C번. 자, 17번입니다. Number 17. Excuse me, are you hiring? Excuse m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excuse me, are you hiring? 자, hire.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Are you hiring? Hiring. 자, 채용하시나요? 묻는 거예요. 사람 뽑습니까? Are you hiring? A. I'm sorry. Not at the moment. 자, 괜찮죠? I'm sorry. 죄송합니다. Not at the moment. Not at the moment. 뒤에 at 같은 전치사가 이제 그쵸 단독으로 뭔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not at the moment. 그죠? not 부정어 항상 강세를 받죠. Not at the moment. 그 다음에 전치사 관사 약세. moment 명사의 큰 강세 이렇게 되죠. 그래서 I'm sorry. Not at the moment. 이렇게 들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We're not hiring at the moment. 현재는 채용하지 않아요. 답이 됐죠? A번. B. B번.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뽑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뭐 얘기를 더 해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굉장히 지금 그죠? 아주 공석이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든지. 자, 근데 don't worry about it. 이 문장 가지고는 자, 적절한 응답을 보기 어렵습니다. C. I'm sorry to hear that. 자, I'm sorry to hear that. 이거는 상대방한테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아이고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유감입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채용의 여부를 물은 것 자체가 bad news는 아니니까요. 오케이, 자, number 18 보죠. Number 18. Our profit increased by 30% last year. 자, 평서문.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말하는 의도가 이것만 딱 듣고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Our profit increased by 30% last year. Our profit increased by 30% last year. 작년에 우리의 이익이, 자, profit이 30% 증가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장소 어딘지도 모르고 앞뒤 맥락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이거는 good news죠. profit이 증가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보세요. A. We should celebrate. 괜찮아요? We should celebrate. We should celebrate.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하해야죠. 자, 연결이 되죠. 30% 매출 증가에 대해서 축하합시다. 축하해야죠. 자, A번이 답이었네요. B. B번. They sent it pretty fast. They sent it pretty fast. 자, 무슨 얘기예요? They sent it pretty fast. They sent it pretty fast. Fast. 자, British English로 하면 fast. 빠르게 자, 발음 알아둘 수 있게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pretty죠. 그래서 pretty fast. 자, 미국식 pretty fast. 영국식. 제 발음이 뭐 미국식과 영국식이 아주 다 완벽하게 구사되는 건 아닙니다만 흉내를 좀 내드리면 이런 이제 발음의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아주 빠르게 보냈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C. That's why they moved to other city. 자, that's why they moved to other city. 그런 이유로 그들이 다른 도시로 이전해 갔습니다. 이상하죠? 매출이 30% 증가한 것과 그것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게 간 것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른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답은 A번밖에 없죠. 우리 30% 증가했어. 이익이. 자, 그럼 축하해야죠. 자, 이렇게 대화가 완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18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나머지 7문제 정리해보죠. 자, 19번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Number 19. Should we eat lunch earlier today? Should we eat lunch earlier today? Should we 혹은 shouldn't we라고 이제 부정어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부 다 제한이죠. 큰 테두리에서 보면. 이러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모두 다. Should we eat lunch earlier today? 자, 그래서 오늘은 점심을 좀 일찍 먹을까요? 먹는 게 좋을까요? 자, 뭐 그러자.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예상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A. That sounds so delicious. That sounds so delicious. That sounds so delicious. 점심을 일찍 먹자고 하는 제안이 아주 맛있게 들려요. 이상하죠? 이건 구체적인 메뉴를 얘기해야지. 그렇죠. 어떤 얘기를 들어서 내가 delicious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sounds delicious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taste delicious은 물론 맛을 직접 느껴서 맛있는 거고 어떤 얘기를 들어요. 피자가 어디 피자 그 새로운 저기 가게가 문을 열었는데 야, 뭐 엄청나게 뭐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that sounds deliciou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that is delicious. 단순하게 시제를 표시해주고 그냥 that라는 것이 맛있다는 상태를 얘기해주는 게 가장 is가 있다면 그걸 내가 듣는 것으로 인지해서 맛있다고 생각을 하면 sounds delicious가 되는 거고 맛을 통해서 인지하면 taste delicious가 되는 것이고 포함시켜서 delicious 하면은 looks delicious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소위 이제 연결 동사라는 것이죠. 의미를 달리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is는 그냥 그렇다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보아서, 들어서 혹은 내가 만져서 맛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들어서 맛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점심을 일찍 먹자고 하는 이 제안 자체가 뭘 들어서 이제 맛있게 느낄 만한 그런 건 아니죠.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B. That's okay. I will take care of it. 자, that's okay. I'll take care of it. 자, 이건 어쩔 때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괜찮아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점심을 일찍 먹자는 제안이 그런 어떤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 이런 건 아니죠. 오답이고요. C. Yes, because the client is coming at 12:30 p.m. 자, 괜찮아요. Yes, 일단은 긍정적으로 좋아요. Let's eat lunch earlier today 라고 얘기한 다음에 because the client is coming at 12:30 p.m. 자, because the client is coming at 12:30 p.m. 자, 고객이 12시 30분에 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응답이 되죠? 정답 C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number 20 보죠. Number 20. Why did you replace the copy machine in the meeting room? Why did you replace the copy machine in Why did you replace the copy machine? 복사기를 왜 교체했습니까? Why did you replace the copy machine in the meeting room? At the meeting room. 자, 회의실에 있는 복사기를 왜 바꿨나요? 자, 이유를 물었어요. A. Because there was enough space. Because there was enough space. 매력도가 높습니다. 이거 답을 하신 분들은 자, because가 y 의문사문에 들리면 정답률은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함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안 됐을까요? Because there was enough space. Because there was enough space. 충분한 공간이 미팅룸에 있었기 때문에 카피 머신을 교체했어요. 명확하지가 않죠? 자, 이거가 답이 되려면 어떤 것이 전제돼야 돼요. 미팅룸에 교체된 카피 머신이 훨씬 더는 아니도 어쨌든 그죠? Something larger, 더 큰 것으로 교체가 됐다는 것이 가정되어야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안 돼요. 좀 더 명확해야죠. 그런 가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B. The old one was out of order. 자, 이거는 다른 가정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질문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완성해주는 응답이 되죠. The old one was out of order. 자, the old one was out of order. out of order, 고장난 겁니다. 이전 것이 고장났었기 때문에 I replaced the copy machine in the meeting room 이라고 하면 답이
깔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The meeting was delayed. 자, the meeting was delayed. 단어 중복. 자, 회의가 지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 되죠. 오케이. 자, 21 보죠. 21. Don't you want to finish up this report before we go for the day? Don't you want to finish up this report? Don't you want to finish up this report? Don't you want to finish up this report before? 자, up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부사죠. 그런데 finish something up이라고 하면 뭐를 끝내는데 아주 완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up이라는 부사의 의미는 completely라는 의미입니다. 잘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이제 up이 없어도 의미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의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finish up이라고 하면 완전히 마무리하다예요. 근데 끝내다보다 그러니까 마무리하다. 조금 의미가 더해지죠. 그렇죠? eat 먹다, eat up이라고 하면 먹어치우다. 다 먹어버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completely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완전히 끝마무리를 완전하는 거죠. 완성하고 싶지 않아요. Don't you want to finish up this? 자, 그런데 이렇게 직역하기보다 don't you want to do something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자라는 제안이에요. 아,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야, 너 이러고 싶지 않니? 끝내고 싶지 않아? 끝내자는 얘기죠. 그래서 don't you want to do something이라는 것은 자, 무엇을 제안하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Don't you want to finish up this report before we go for the day? 자, before we go for the day, leave for the da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일을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의 의미죠.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리포트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니? 마무리하자라는 겁니다. A. 자, 보세요. I will start as soon as possible. I will start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가능한 한 빨리 시작을 하겠다? 어색하죠? B. 끝내고 싶지 않니? 끝내자라는 제안이었어요. Yes, they've already left. 자, yes, they already left. 그래요. 끝냅시다라고 가야죠. 자, 그런데 아니고 뒤에 그들은 이미 퇴근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고 C. C번에 Sure, we're almost done. 괜찮죠? Sure, 물론 나도 그러고 싶어. I want to finish up this report before we go for the day. 얘기한 다음에 we're almost done. 자, we're almost done. 우리 거의 다 끝났으니까 물론 다 마무리하고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아들이는 표현 C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number 22. Number 22. The number on the receipt is incorrect. The number on the receipt The number on the receipt. 영수증의 숫자가 The number on the receipt is incorrect. is incorrect.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죠? 뭐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뭐 마켓도 되고 뭐 레스토랑도 되니까 어쨌든 화자의 의도는 자, 영수증의 숫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정정해달라, 고쳐달라, 그죠? 뭔가 이런 의도를 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대화를 이 내용을 듣고 응답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어쨌든 물건을 판매한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일 테니까 그 잘못된 것을 확인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응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A. But she didn't answer. But she didn't answer. 하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she가 튀어나올 수가 없죠. 언급된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B. 보다 Let me see it. Let me sit. 제가 한번 볼게요. 됐죠. 항상 그렇잖아요. 뭐 영수증이 어느 장소든 간에 영수증이 잘못됐는데요. 한번 보죠. 확인해보고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C. I haven't received his number yet. 자, I haven't received this number yet. 단어가 이제 receipt하고 비슷한 received 들어가 있고, 자, number가 중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의 번호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답이 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1번에도 let me check the schedule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자, 22번에도 let me see it인데, 어쨌든 간에 평서문이 나왔거나 또 1번 사실은 이제 when의 의문사문이었는데, 어떤 얘기가 뭐 의문사문으로 나오든 아니면 의문사문이 아닌 게 나오든 평서문이 나오든 일단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든지 의견의 어떤 그 동의랄지 아니면 몸질이랄지 이런 거를 유보하고 내가 어쨌든 정보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그 유의 답들은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답률이 거의 아주 낮죠. 거의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래서 뭐 회피성 답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주로 많은 이제 토익 교재에서 하고 있는데요. 매회 출제가 한 문제 이상 꼭 되니까 잘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3번입니다. Number 23. Would you take a look at this new contract one more time before you sign it? 자, 굉장히 기네요.
Would you take a look at this new contract? 자, would you take a look at this new contract? Take a look at this contract, new contract 맞네요. 자, 새로운 계약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거죠. Would you take a look at this new contract 네. one more time before you sign it? 자, one more time before you sign it. 자, 거기에 서명하기 전에 이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들어보세요. A. I don't think I can go. I don't think I can go. I don't think I can go.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인하는데 갈 건 아니잖아요? 오답이죠? B.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One more time. time을 주셨습니다. Take your time 뭐예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거 없어요. 시간 갖고 천천히 하십시오. 이상하죠? 내가 상대방이 take a look at this new contract 한 청을 했으니까 들어주겠다.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응답이 나와야지 적절하게 대화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C. Sure, that would be nice. 됐죠? Sure, that would be nice.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I will take a look at this new contract one more time before I sign it. 내가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C번이 답이었네요. 자, 오케이. 24. Number 24. Does Mr. Morgan prefer to get a call or email? Does Mr. Morgan prefer to get a call or email? 자, 이메일 잘 들려요. 그 앞에 뭐예요? Does Mr. Morgan prefer 자, Mr. Morgan이 prefer, 선호하는데 Does Mr. Morgan prefer to get a call? get a call, get a call, get a call, get a call. 자, American English로 하면 get a call. 자, British accent로 하면 get a call 이렇게 됩니다. get a call, 전화요. 발음이 다르죠? get a, t가 이렇게 우리말 리을과 뷰사하게 살짝 부드럽게 발음되는 게 아니고 get a, 둔탁하게 소리가 나고요. call, 뒤에 L 사운드는 뭐 dark L이라고 해서 자, 첫 자음으로 나올 때는 이제 윗니 바로 뒤에 그 좀 튀어나온 그 잇몸에 혀끝이 닿아가지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라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뭐 line, 뭐 learn 이렇게 발음되는데 이제 끝에 이렇게 L 사운드가 오면 그렇게 혀끝이 안 닿아요. 그 위치점에. 그래서 call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call. 혀가 이렇게 올라가다 말아요. 대충. 그래서 발음이 좀 명확하게 안 되죠. 거기다가 또 이 발음이 영국식 발음은 아주 입술을 둥그렇게 해서 어둡게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get a call 이렇게 되죠. call처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Does Mr. Morgan prefer to get a call or email? 자, 그래서 Mr. Morgan이 전화 받는 것하고 이메일 받는 것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A. 들어보세요. He wants to get an email. 자, 그래서 he wants to get an email. 답이 되는 거죠. 그는 이메일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A번 정답. B. I prefer to see you in the office. 자, I prefer to see you in the office. 난 사무실에서 너를 보는 게 더 좋아. 본인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Mr. Morgan 제3자를 얘기해서죠. 자, prefer라는 단어가 중복돼 있고 C. C번. I will call you tomorrow morning. 자, 마찬가지요. call이라는 단어가 중복돼 있습니다. I'll call you tomorrow morning. 내일 오전에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역시 내용이 전혀 관계없죠. 자, 25번입니다. Number 25. Who is going to speak at the annual awards? Who is going to speak at Who is going to speak? 연설의 의미죠. Who is going to speak at the annual awards? At the annual awards. 이렇게 발음되죠. awards. 아까 call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C가 거꾸로 되어 있는 이런 발음기요. 영국식 발음은 굉장히 아주 둥그렇게 입술을 우하고 어둡게 소리가 내요.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wards 하는 게 아니라 뒤에 R 사운드로 이렇게 혀를 안으로 당기면서 하는 그 컬러링도 없기 때문에 awards 이렇게 발음되죠.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연례 시상식에서 누가 연설을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내용이었는데요. Who is going to speak at the annual awards? 이렇게 annual awards. 자, 들어보세요. A. 사람. Ms. Lee will get an award for Salesman of the Year. 자, 그런데 다시 한번. Ms. Lee will get an award for Salesman of the Year. 자, Mr. Lee will get an award. 역시 영국식 발음 동일하게. get an award이요. 상을 받을 거예요. for Salesman of the Year. 그래서 이제 올해 영업상, 올해 영업인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다. 관계 없습니다. 누가 연설할 것입니까? That would be me. That would be me. 그거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연설할 것 같다. 답이 되죠? B번 정답. C. I will be there early morning.
I'll be there early morning. 그래서 오전 일찍 거기에 갈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답이 B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5문제 살펴봤는데 몇 가지 좀 이제 특이한 문제들이 있었죠. 아까 회피성 대답에 대한 문제 두 문제도 그랬지만 자, 의문사 가령 who를 물었을 때 이제 25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도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람 이름이 정답이 잘 되는데 그런 거를 오답의 매력도 있게 심어놓고 그다음에 정답은 직접적인 사람 이름이 아닌 걸로 하거나 아니면 사람 이름을 두 개 등장을 시켜서 하나는 정답, 하나는 오답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사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잘 맞춰내셔야 파트에서 고득점이 나오죠. 그래서 의문사 후 딱 듣고 사람 이름 무조건 답이고 이렇게 이제 공식화시켜서 소위 이제 비법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틀리는 문제가 의문사 의문에서도 상대적으로 쉬운 where, when, who에도 이렇게 오답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파트에서 듣기를 조금 더 양을 늘려서 풀어가는 연습들을 같이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파트 2 정리하고요. 자, 3강에서 파트 3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